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답답해, 막 이래서 뭔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해. 이건 뭐지? 해서 큰 병원에 얼른 달려가서 검사를 딱 했더니 말기암이래요. 시한부 이제 6개월 남았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물론 청천벽력, 날벼락이죠. 한 번도 생각 안 해. 너가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내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뭐든 다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거기에 내가 돈이니 재산이니, 돈과 재산 뭐 같은 거지만,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지금 뭐 이게 어떻고 그거 지금 따질 겨를이 있나요? 어떻게든 가능성만 있다라면은 정말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차피 죽으면 재산도 다 필요 없고 지위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거든요. 내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누군가에게 빌릴 데도 없고 내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료 비용도 없고 아이고 치료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치료 의지도 없어요. 돈도 없고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래 안 하는 게 낫지 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그래 겸허하게 죽을 준비는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자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빚을 내서라도 진행하거나 또는 포기를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당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는 마음의 말기 암과 같습니다. 마음이 죽을 위기, 이제 몇 개월 있다 죽어요. 몇 개월이면 죽는다니까요, 마음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심리가 장애가 발생, 그것도 최소한 2개 이상의 장애가 발생, 즉, 절대 인간으로는 못 살게 만들어요. 절대 인간으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싸그리 파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기 암에 지금 내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원래는 정말 소중한 걸 알고 사랑이라는 게 알고 그리고 함께 가면서 내가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다운 삶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마음이 죽으면 자기 편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거 먹고 그냥 다 갖다 팔아먹을 정도예요.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다.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죽을 위기에 있는 즉 마음의 말기암이 바로 외상 트라우마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기암이 선고가 된 거예요. 말기암이. 그런데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회복해서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고 아니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한테 말기암이 마음에 말기암이 발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빨리 죽이려고 그래요. 빨리 죽이려고. 그래서 빨리 편해지려고. 어차피 죽어야 편해지거든요. 못 느끼니까. 마음이 죽으면 못 느끼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겁게 가려면 다른 놈을 죽여놔야, 다른 사람 마음을 죽여놔야 내가 즐거워져요. 이게 외상 트라우마고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빨리 죽으려고도 마음을 빨리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서 자기를 빨리 마음을 죽이려고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뭐든 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가는 건 맞는데 그냥 그거 순리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가는 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후에 죽는다 이러면 1년 후에 죽는 거를 알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기다려 그래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더 빨리 죽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죽고 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파괴하는 인생을 이제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행복한 인생,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파괴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너의 것이 더 커 보이면 그거 다 뺏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야. 애들이 명문대를 보내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 하려고.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 가심니 관심 없어요. 애가 행복하게 사는 관심 없다니까. 명문대 가서 내 간판을, 그러니까 백을 하나 좋은 걸 만들어주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은 죽고 몸만 살아있어요. 몸뚱아리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즐거우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죽어가요. 나로 인해 가지고. 근데 본인이 몸이 좋으니까 그냥 즐겁대. 그래서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즐거운 것만 하고 여행만 다니고 뭐 하고 막 성도 막 이렇게 지 멋대로 막 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즐거운 인생이래. 그리고 너도 해봐 얼마나 즐거운 건데 라고 자랑질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갑니까? 그걸 보고 배운 게 내 아이들인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어떨 거면 내 가족들은 어떨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어차피 다 파괴돼요. 다. 내가 어차피 그런 인간이 아니고 악마로 내가 돌변이 된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인간이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악마로 돌변해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에 말기, 암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거기에다가 빗대어서 제가 말을 드립니다. 마음에 말기암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말기암이 발생했다는 걸 선고한 거예요. 제가 지금요. 또 하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제가 선고한 거예요. 당신은 마음에 말기암이 발생됐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마음이 죽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그런 영역이 말기암을 자기 스스로가 막 치료하겠대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감기 걸렸다고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쫙 먹으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될 수도 있어요. 감기에는. 그런데 말기암이 걸렸는데 고춧가루 풀어서 쫙 먹고 나면 나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바보는 없겠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말기암이, 마음의 말기암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게 외상 트라우마 관계 중독의 문제는 이게 급성으로 생긴다는 게 자기도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병원에 한번 가서 뭐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병원에 한번 갔더니만 말기암이래. 청천벽력의 날벼락이죠. 그 날벼락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 중독도 그렇고 외상 트라우마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해오는 건데, 신체, 의학으로 신체를 치료하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완치될 때까지,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될 때까지 가는 회복기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심리장애, 즉 관계중독이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는 치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회복, 즉 다시는 외상 트라우마 또는 관계 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만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만들고, 그래서 완치 판정이 딱 나야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냥 저절로 가고 있어요. 치료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의 치료법은 치료 과정이 있고, 치료 과정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1년에서 3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암을 오늘 암을 수술해가지고 치료했어. 치료됐다 해서 그날 끝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몸에 아무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이게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계속 검진을 받고,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완치 판정 날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하는 거랑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거랑 원리가 동일합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신체의 말기암만 여러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으면 내 아이들도 따라 죽어요, 마음이.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다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그걸 만한 사회 지위와 명예를 갖고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내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걸 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죽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번 발생하면 관계 중독이든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든 결국은 마음이 죽습니다. 기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들면 들수록 마음은 더 빨리 죽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픈 채로 가만히 계세요. 때 되면 죽으니까. 근데 왜 빨리 죽으려고 그렇게 안달하세요? 그리고 안 죽으려면, 내 마음을 안 죽이려면 치료해서 회복하세요. 기회가 있습니다. 방법도 있고.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그게 내 지위와 내 재산에 얼마나 가치를 갖게 되는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